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나요? 그런데 자식이 당신을 무시합니까? 대한민국 60대 이상 부모 10명 중 8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고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잘해주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오늘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불효자가 되는 3가지 이유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의 헌신이 어떻게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독립할 수 없습니다. 67세 박순희 씨는 2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자 학원비까지 대줬습니다. 결혼 자금 5천만 원씩 마련해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5년간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아들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고생하면 아들들은 덜 고생할 거야.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40이 넘었는데도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고민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결정해 주세요. 박순희 씨는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일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살까, 전세를 살까, 차를 바꿀까 말까, 아이 학원을 어디로 보낼까,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요. 중요한 결정은 다 어머님한테 물어봐요. 저는 남편하고 사는 건지 어머님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아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지 못했구나. 둘째 아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45이 넘었는데도 매달 용돈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좀 빠듯해.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 차보험료 나가는데. 박순희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하지만 용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엔 80만 원이 됐습니다. 어느새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순희 씨의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적금을 깨서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지금 차 할부금 내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순희 씨는 결국 혼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에게 준 돈이 얼마였을까요? 계산해보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3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아들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들들은 나를 ATM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김미숙 씨의 경우입니다. 김미숙 씨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딸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대줬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습니다.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학 비용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보내줬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대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결혼도 미국에서 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기뻤습니다. 내 딸이 잘 됐으니 나는 행복해. 하지만 딸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만 영상통화를 합니다. 김미숙 씨가 한국에 올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국이 좋아요. 한국은 살기 힘들어요. 엄마도 미국으로 오세요. 김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친구들이 있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너 보러 가고 싶은데.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바빠서요. 손님 방도 없고요. 호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김미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모든 걸 주는 동안 딸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딸에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김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집 대출은 아직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는 영상 통화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이정숙 씨의 경우입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셋째까지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셋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 각각 3천만 원씩 줬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자 육아를 도왔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3년, 둘째 아들 집에서 3년, 셋째 아들 집에서 2년, 8년 동안 손주 6명을 키웠습니다. 이정숙 씨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니 며느리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 손주들도 잘 크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손주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애들도 컸고 엄마도 쉬셔야죠. 이제 엄마 집에 가서 편히 지내세요. 둘째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제 불편해요. 엄마가 계시면 저희가 눈치 보이거든요.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정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손주들을 키웠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말인가? 나는 일회용품이었나? 이정숙 씨는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들은 처음 한두 달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들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최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영애 씨는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해줬습니다. 아들이 숙제를 하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아들이 준비물을 챙겨야 하면 밤새 만들어줬습니다. 아들이 늦잠을 자면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됐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돼서도 빨래는 엄마가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엄마가 차려줬습니다. 아들방 청소도 엄마가 했습니다. 최영애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집안일은 내가 하면 되지. 아들은 30이 넘어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매주 친정에 왔습니다. 반찬을 받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래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평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빨래를 돌릴 줄도 몰라요. 청소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최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착하잖아. 회사 일은 열심히 하잖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다 해주셔서 그래요. 저는 어머님 아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아기와 결혼한 것 같아요. 결국 아들 부부는 자주 싸웠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구나. 이제 아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독립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가볍게 하면 오래 가고 무겁게 하면 일찍 꺾인다. 부모가 자식의 짐을 다 짊어지면 자식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부모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식은 혼자 걸을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68세 윤미경 씨는 딸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윤미경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습니다. 공장 일을 했습니다. 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고생해도 행복해. 큰딸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윤미경 씨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큰딸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알바를 하고 놀러 다닐 때 큰딸은 도서관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엄마가 편해져. 내가 성공해야 엄마 빚을 갚아드릴 수 있어. 큰딸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결혼도 미뤘습니다. 엄마 빚부터 갚아야 돼. 나 결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 윤미경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결혼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큰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됐습니다. 딸은 여전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이 없어. 평생 엄마 빚 갚느라 살았어. 나도 결혼하고 싶었어. 나도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근데 엄마 때문에 다 포기했어. 윤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희생한 건데, 너를 위해 산 건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워. 엄마가 희생할수록 나는 더 짓눌려. 나는 평생 엄마 빚쟁이야. 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윤미경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게 딸에게는 짐이었구나. 딸은 행복하지 않았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70세 정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명숙 씨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명숙 씨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안 계시지만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나는 엄마에게 빚진 사람이야.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든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눈치만 봐. 우리 가족 결정을 할 때도 어머니 의견부터 물어봐. 우리는 어머니 종속된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효도하는 게 당연하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효도와 종속은 달라. 당신은 지금 효도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사는 거야. 아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효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를 섬기는 걸까? 정명숙 씨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아들이 의무감으로 나를 모신다는 걸,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정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게 아들에게는 평생의 짐이 됐구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장혜숙 씨의 경우입니다. 장혜숙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었습니다. 장혜숙 씨는 새벽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괜찮아.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희만 잘 되면 엄마는 행복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제가 장학금 받을게요. 제가 알바할게요. 장혜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아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항상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나는 여기서 놀고 있는데 나는 나쁜 자식이야. 아들은 즐거워야 할 순간에도 즐겁지 못했습니다.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30대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40대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늘 효도합니다. 하지만 의무감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도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장혜숙 씨는 느낍니다.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아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장혜숙 씨는 후회합니다. 내가 아들에게 짐을 지운 거구나. 내 희생이 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구나.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송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송미자 씨는 딸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송미자 씨는 혼자 딸들을 키웠습니다. 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아빠 때문에 고생했어. 그래도 너희 때문에 참았어. 너희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 떠났어. 큰딸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참고 산 거야. 엄마의 불행은 나 때문이야. 큰딸은 결혼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나도 엄마처럼 참고 살아야 하나? 큰딸은 35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엄마는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송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너도 결혼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엄마는 혼자야. 엄마가 나 때문에 희생했는데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송미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내 희생을 강조할수록 딸은 더 짓눌렸구나. 딸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자식은 평생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빚은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근심을 버리면 하루가 즐겁고 욕심을 버리면 평생이 즐겁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보답받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희생했다는 걸 강조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도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심각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가 베풀수록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70세 한영애 씨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걸 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락도 정성껏 싸줬습니다. 아들방 청소도 매일 했습니다. 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다른 집도 다 그러잖아. 아들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한영애 씨는 매주 반찬을 해서 보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한영애 씨는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은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한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다른 집 할머니들도 다 돕잖아요. 한영애 씨는 3년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8시에 집에 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한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좀 쉬고 싶구나. 몸이 너무 힘들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애 맡길 데가 없는데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한영애 씨는 참았습니다. 1년을 더 도왔습니다. 4년째 되던 해 한영애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언제 퇴원하세요?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얼른 나으셔야 되는데. 한영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손주 돌보는 기계구나. 내 건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아픈 것보다 손주 돌봄이 더 중요하구나. 한영애 씨는 퇴원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못 도와주겠다.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해주시다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영애 씨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아들은 이제 내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68세 안순자 씨의 경우입니다. 안순자 씨는 딸 둘을 키웠습니다. 딸들이 결혼할 때 각각 3천만 원씩 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마다 100만 원씩 줬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생일마다 선물을 줬습니다. 처음에 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딸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얼마 주실 거예요? 안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엄마가 주시는 돈으로 뭘 살지. 안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주는 돈을 이미 계산하고 있구나. 어느 해 안순자 씨의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집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해 명절에 딸들에게 용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안 주세요? 안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올해는 엄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집은 다 주던데 우리 엄마만 안 주네. 안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못 주면 서운해하는구나. 내가 주는 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구나.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올해 생일 선물은요? 안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못 사줄 것 같아. 딸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작년엔 주셨잖아요. 저는 벌써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딸들은 이제 내가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못 주면 섭섭해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71세 박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혜 씨는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아들들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새 신발 나오면 사줬습니다. 새 게임기 나오면 사줬습니다. 아들들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들들이 성인이 됐습니다. 박정희 씨는 계속 용돈을 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줬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벌잖아. 용돈 그만 줘도 되겠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힘들어요.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박정혜 씨는 참았습니다. 계속 용돈을 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 줘야 할 것 같아. 엄마도 나이가 드니까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주시다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엄마가 계속 주실 줄 알았는데 제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박정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내 용돈을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주는 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구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혜 씨가 용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엄마 형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왜 안 주세요? 박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형한테도 안 줘. 이제 엄마도 힘들어.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데 쓰시나 봐요. 저희한테 줄 돈은 없고. 박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은 내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최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명자 씨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최고로 대해줬습니다. 비싼 옷을 입혔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보냈습니다. 딸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최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딸이 결혼했습니다. 최명자 씨는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신혼집 가전제품도 모두 사줬습니다.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최명자 씨는 육아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애가 울어서 힘들었어요. 최명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병원에 다녀왔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스케줄 관리하세요. 애 봐주시는 게 우선이잖아요. 최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봐주는 게 의무인가? 내 병원 가는 것보다 중요한가?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 좀 봐주세요. 엄마 주말에 애 좀 데리고 계세요. 엄마 제가 여행 가는 동안 애 좀 봐주세요. 최명자 씨는 모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최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쉬고 싶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 일하느라 바쁜데. 최명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은 내 시간이 딸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베풀수록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식은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희생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 많으면 가난이요, 욕심을 버리면 부유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주려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받으려는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세요. 74세 임순례 씨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임순례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달라고 하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리 동영상 링크 보내줄게. 한번 만들어봐.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임순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이제 50이야. 엄마가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어. 내가 배워야 해. 아들은 처음엔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어요. 임순례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됐구나. 아들의 아내도 변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제 집안일을 도와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요. 덕분에 제 삶이 훨씬 나아졌어요. 임순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아줬더니 아들이 성장했구나. 아들 부부의 관계도 좋아졌구나.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희생을 강조하지 마세요. 67세 강미영 씨는 딸 둘을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딸들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엄마가 너희 때문에 재혼도 안 했어.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딸들이 짓눌리는구나. 강미영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엄마는 너희 키우면서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엄마 인생이 의미 있었어. 엄마는 후회 없어. 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보였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잘 컸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강미영 씨는 느꼈습니다. 희생을 강조하지 않으니 딸들이 자유로워졌구나. 딸들이 진심으로 효도하려 하는구나.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당연하게 주지 마세요. 70세 서영숙 씨는 아들 둘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영숙 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물었습니다. 왜 필요한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서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은 안 돼.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예전엔 안 물어보셨잖아요. 서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주니까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더라. 이제부터는 이유를 들어야죠. 아들은 처음엔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주지 않으니 자식들이 감사함을 배우는구나.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차갑게 사랑하세요. 72세 김정혜 씨는 손주 둘을 키웠습니다. 딸이 맡기면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돌봤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었습니다. 김정혜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주 3일만 볼 수 있어.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내. 딸이 항의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봐주는데. 김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주 3일은 봐줄게. 그 이상은 안 돼. 딸은 처음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주 3일이라도 봐주셔서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김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만드니 딸이 감사하는구나.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5번째 해결책입니다. 자식을 믿고 놓아주세요. 68세 이순애 씨는 아들을 과보호했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간섭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놓아줘야겠다. 이순애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간섭했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엄마는 믿고 지켜볼게.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너를 믿어. 너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잘할 수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성장했어요. 엄마가 놓아주셨을 때 저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효과를 키우는 길이구나. 지금까지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불효자가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독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은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셋째, 부모가 베풀수록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자식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자식 편하라고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잘해주는 것과 잘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주는 것과 잘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자식을 쥐지 마세요. 자식을 놓아주세요. 그래야 자식이 큽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자. 그 한마디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